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당과 후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선거운동에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나경채 의원이 유세 차량 대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정의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예기치 않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린 뉴딜을 코로나 뉴딜로 좀 변형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정의당식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조용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곤 유세 차량에선 후보자의 동영상만 재생됐고 화려한 율동이나 신나는 음악도 후보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원을 과거처럼 동원한다거나 하는 이런 선거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를 만나도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혔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가진 정치적 포부를 전하는 것이 너무도 애가 탈 만큼 간절한 것이긴 하지만 여야 정당의 출정식도 이어졌습니다. 5.18 40주년에 맞춰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은 5.18을 상징하는 장소를 찾아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벽보 게재에 나서는 등 조용하지만 치열한 선거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시작과 함께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시작됐습니다.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에서는 광주 동남갑의 여야 후보들이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1대 총선의 법정 토론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후보들은 발열 체크 때문에 방송 카메라보다 먼저 열화상 카메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장병환 후보가 윤영덕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성공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과 문화, 한정과 연계된 윤 후보의 공약은 자신의 성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제가 발의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장 후보가 남구 발전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는 근거가 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이 느끼는 남구 현 실정은 후보들의 토론은 자질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는 장 후보가 당적을 여러 차례 바꾼 이유를 파고들었고 당적을 여러 가지로 바꾼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 후보는 자신의 경력이 앞서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나면 여당의 초선 의원은 입도뿐건 못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힘있는 국회의원을 외치는 여당 후보와 화려한 경력을 내세운 야당 후보. 서로의 장점을 내세운 두 후보의 법정 토론회는 뜨거운 선거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끊기고 돈줄이 말라서 생계가 막막했던 노 부부가 최근 겪은 감동적인 일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제보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이다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78살의 이영자 할머니에게 요새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혼자 벌어 남편과 먹고 살아왔는데 코로나 여파로 전남대 청소직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한 달 80만 원 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노부부에게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이 지난달에 냈던 월세 25만 원 전부를 봉투에 넣어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누가 똑똑해서 누가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얼른 이제 일어나서 불 켜고 둘이 나란히 들어오신 거 웬일이냐고. 양약하다가는 그걸 너무 어려우신 밭에 쓰시라고 하면서 그걸 내놓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은 남편 최동만 씨가 북구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중단돼 생계가 막막했던 상황. 남편 최 씨는 집주인이 베풀어준 배려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죠. 이거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집세를 돌려준 집주인의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 택시를 모는 집주인 민병권 씨는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3분의 1로 줄어 힘든 처지였지만 본인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노부부를 위해 부인과 뜻을 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내가 드린 거예요. 이웃이 서로 동참해 가면서 어려울 때 도와가서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감동을 동사무소에도 알리고 MBC에도 알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고맙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 준 게 감사하시고 그냥 너무 우리가 좀 부럽죠.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사회적 연대가 삭막하고 팍팍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비밀 회원제 사이트를 통한 우리 지역의 불법 성매매 실태를 최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정훈 기자, 한 달 전쯤에 성매매 실태를 잠입 취재해서 보도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추가 취재에 나선 배경이 있습니까? 네, 조주빈과 그 일당들의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보고 이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고발 보도가 이루어진 지난 한 달 전과 사이트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보도 이후에 사이트가 유해한 것으로 인정이 돼 한 차례 접속 차단이 됐으면서도 주소만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속과 보도, 제재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인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후속 취재했습니다. 네,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어땠나요?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네, 잇따른 고발 보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이트는 벌써 10번이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새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소 일부 숫자만 바꿔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은밀히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조주빈 일당의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네, 제재도 소용이 없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 영업이 가능한 거죠? 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업주와 운영진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경찰의 수사가 어렵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속 주소만 바꿔서 운영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엉뚱한 게 나왔다면서요? 네, 취재진은 후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14,000여 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고객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의 비상 연락망을 일일이 대조해봤고 이 과정에서 3명의 간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다른 한 경찰관은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거듭된 확인에 비밀 사이트 회원이 맞고 호기심에 실제로 성매매 업소에도 예약 문의까지 해봤다고 실토했습니다. 네, 이 문제 경찰이 결국 수사에 착수했다죠? 네,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 역시 이 사이트의 회원이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즉각 수사 TF를 꾸렸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경찰이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유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껏 수사가 이루어진 적 없던 이 300여 개 업소가 모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습니다. 네, 경찰이 별도의 팀까지 꾸려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가 발을 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업 자체가 좌초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장을 날렸던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협약 당시 약속했던 4대 원칙 가운데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과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사 책임 경영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밀실 협상을 통해서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을 선임하고 인력 채용과 자동차 공장 건설 계약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4대 원칙은 물론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투자 협약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 협약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자동차 공장 준공과 양산체제 구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상생이라는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물밑 협의가 아니라 공개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주의 확진자는 18살 유학생으로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어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확진자는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31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에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확진자는 25명, 전남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광주의 확진자는 강화된 격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가용으로 이동한 뒤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집에서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만여 건이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 음식 숙박업 27%, 서비스업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대출 신청 금액은 총 4,800억 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710억 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시민에게 생활비 지급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생활비 2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원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지난 2014년에 제기한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주민 9,180명이 167억 원을 보상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승소 판결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9년에 이어 네 번째고 현재 16,000여 명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화방산 여수사업장에서 화약이 폭발했습니다.